예, 안녕하십니까. 저희 미라콤 INC에서 딜리버리를 담당하고 있는 이재광 이사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는 그 중소기업의 그 생산관리 솔루션인 MES에 대해서 말씀드릴 예정이고요. 그 실제로 그 저희가 이제 태생이 원래 대기업 위주로 진행을 하다가 중소기업을 사업을 하면서 이제 중소기업 쪽에서는 좀 일반적인 하이테크나 중견기업 이상의 솔루션하고는 좀 다르게 가야 된다라는 거를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제품을 동시에 출시를 했고, 그 중소기업에서 실제로 그 솔루션을 구축을 한 다음에 그 운영을 하는 데 있어 어려움을 좀 해소를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모델들을 만들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 중소기업 MES의 도입 그 위험 요소로는 그 구매 쪽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 기능이 솔루션의 기능이 요구되는 범위 이하의 기능을 지원을 한다든가 필요 이상의 기능을 지원한다든가 아니면 프로젝트 할 때 보면 그 MES라는 솔루션을 이게 자동으로 넘어가네. 그 MES라는 솔루션을 도입을 하실 때 그 제가 얼마 전에도 그 교육을 했을 때 말씀을 드린 게 있는데요. 왜 이런 솔루션을 그 도입을 하는가에 대해서 좀 곰곰이 좀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입을 할 때 왜 무엇을 그 위해서 이게 자꾸 그 도입을 하는가에 대해서도 좀 그 고민을 하셔야 되고요.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그 현장 대표이사님이 요구하시는 수준하고 실제로 현장에서 관리하는 수준이 상당히 틀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이게 계속 문제가 생기네. 감안을 해서 진행을 좀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유지보수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 비즈니스적 측면에서 보면은 저희가 솔루션을 구축을 할 때 어려운 점에 또 저희 회사를 찾아주시는 이유가 그 MES에 대해서 전문 기업이 아닌 경우에 그냥 지방에 있는 로컬 업체를 가지고 SI로 구축을 하는 경우에 그 업체가 더 이상 MES 사업을 안 하거나 또는 구축하는 업체가 또 사업을 전환을 했을 때 방향 전환을 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지원이 좀 안 돼서 어려운 면을 많이 겪는 거를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현재 지금 디스크리트 일반 조립 산업에 있어서 그 MES의 최고 마켓시어를 가지고 있고요. 국내 한 154개 이상을 구축을 한 경험을 토대로 해서 그 기반으로 해서 솔루션을 새로 중소기업에 맞게 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솔루션이 표준 그 화면하고 리포트들을 제공을 하고 있고 모델링에 의해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그 추가적인 커스터마이징 없이 손쉽게 적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업그레이드 문제에 있어서도 지속적으로 제품을 자체 연구소를 가지고 있어서 지속적으로 제품을 업그레이드를 해드리고 있고, 그다음에 클라우드란 상품을 별도로 그 중소기업이 IT 조직이 없는 경우에 그 저희가 직접 운영을 해주고 할 수 있는 클라우드 상품을 별도로 서비스로 개발을 해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품을 이제 MES 알파란 제품을 개발을 했고요. 이 MES 알파란 제품의 특징이 크게 5개를 보시면 첫 번째로는 그 중소기업이 쉽게 이렇게 구입을 해서 적용을 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비용으로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드웨어니 소프트웨어 또 이제 단순히 MES가 이제 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하드웨어도 있고 소프트웨어도 필요로 하게 되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렴하게 할 수 있는 최적화된 솔루션으로 지금 개발이 돼서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 그 가장 이제 그 MES 상에서 그 ERP나 다른 제품하고는 좀 틀리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MES는 누가 사용을 하냐면은 ERP는 이제 현장에 있는 사무실에 있는 관리자분이시나 구매, 영업, 뭐 회계 담당하시는 분들이 사용을 하시게 됩니다. 근데 MES는 실질적으로 현장에 있는 작업자분들이 사용을 하시게 되거든요. 그러면 작업자분들이 사용하기 불편하면 결국 입력을 안 하게 되고, 입력을 안 하게 되면 결국은 데이터가 잘못된 데이터가 쌓이게 됩니다. 그러면 잘못된 리포트를 보이게 되고, 그게 영향이 이제 아까 좀 전에 세션에서 설명을 해드렸던 APS라든지 아니면 ERP하고 연계했을 때
그쪽 시스템까지도 다 영향을 미치게 되거든요. 그래서 작업자의 화면이 굉장히 편리해야 된다. 그리고 현장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단말기가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자, 또 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모바일 단말기가 들어갈 수도 있고 일반 PC가 들어갈 수 있고 아니면 키오스크 타입의 터치 스크린이 들어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쪽에도 다양하게 그 적용을 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을 해야 된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냥 빠른 시간 내에 적은 비용을 가지고 적용을 하려면 커스터마이징 없이 하려면 이제 작업자의 그 표준 화면을 저희가 제공해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표준 리포트를 20종 이상의 리포트를 같이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여러 회사의 그 경험한 검증된 솔루션을 가지고 그거를 리패킹 해가지고 이번에 제품을 개발을 했기 때문에 기능적인 면이나 품질적인 면에서는 안정적으로 제공을 해드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품 구성을 보면은 그 저희가 두 가지 제품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 차이는 뭐냐면 기존에 있던 그 전통적인 MES 솔루션이라고 있죠. 좌측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단말기가 있고 필요에 따라서는 이제 설비도 인터페이스를 하게 되는데 그 고객사에 자체적으로 그 MES 서버를 두고 구축을 해드리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그 고객사 자체에서 자체 운영이 가능한 그 인력을 보유를 하거나 조직이 있었을 경우에는 이쪽을 선택을 하셔서 진행을 하시는 게 맞는데 많은 중소기업들이 실질적으로 보면은 그 IT 조직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IT 조직이 있더라도 그 서버 정도 운영하는 조직을 가지고 있지 실제로 이런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는 전문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를 가진 경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전에도 그 중소기업의 구축을 많이 지원 사업을 받아서 했었는데 보면 한 2, 3년 뒤에 가보면은 절반 이상이 사용을 못하고 계세요. 첫 번째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기업의 환경이 반해서 그 제품이 바뀌게 됩니다. 그거에 따라서 맞추어서 모델링을 해서 그 운영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운영을 해줄 만한 능력이 있는 엔지니어를 보유를 못 하셨고 그다음에 엔지니어를 보유를 하셨다고 그러더라도 인력의 그 변동이 심해서 퇴사를 하거나 아니면 다른 인력이 왔을 때 인수인계가 제대로 안 돼가지고 제대로 운영을 또 못하는 경우를 왕왕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중소기업에는 좀 다른 모델로 좀 비즈니스 모델을 접근을 하자 그래서 현장에 단말기 입력하는 그대로 놔두되 서버 쪽 클라우드 제3의 그 클라우드 인프라 센터에 올려서 하드웨어적인 운영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운영을 직접 해주자라는 서비스 모델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형 상품으로 똑같은 제품을 두 개의 비즈니스 모델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이 클라우드 상품인 경우에는 회사 내 중소기업 내에 이런 시스템을 운영할 인력이 없다라고 하는 기업하고 그 다음에 처음으로 이런 MES 솔루션을 도입을 하는데 잘 모르겠다, 개념도 모르고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라는 기업인 경우에는 이 클라우드형 제품을 선택을 하셔가지고 진행을 하는 게 알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클라우드형 상품을 하시다가 어느 정도 우리 회사 관리 수준이 시스템에 맞게 레벨업이 되고 난 다음에 자체적으로 운영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다. 그렇게 했을 때 이제 구축형으로 넘어가시는 게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희가 이제 제공해드리는 알파 모듈은 그 기존의 대기업에 쓰였던 그 MES 플러스 SE 그 제품에 그 일부 필수적인 기능만을 리패킹 해가지고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밑단에는 이제 시스템 관리를 위해서 그 다국어 지원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사용자 권한 관리 등을 제공해드리고 있고요. 이 다국어 지원은 그 저희가 처음에는 이제 국내 회사가 해외 공장까지 가지고 있는 경우를 대비를 해서 만들었는데 아까 APS 시간 때도 설명을 해드렸듯이 국내 현장에도 지금 외국인들이 근로자로 근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외국인들의 언어에 맞게 또 그 사용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다양하게 언어를 지원해 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국내 공장이 있는 경우에도 다국어 지원이 요즘 필수적으로 지금 필요한 기능이 됐고요. 그 밖에 제품이라든지 품질, 설비에 관련된 기준 정보들을 정의를 하고 그다음에 그 OEM 생산이나 고객이 다양한 경우에는 고객별로 바코드가 다 제품별로 달라질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손쉽게 바코드를
그 디자인하고 발행을 할 수 있도록 바코드 권리를 별도로 만들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산 관리에 대해 관련된 기준 정보, 자재 관리에 관련된 기준 정보, 설비 관리, 품질 관리에 대한 기준 정보를 별도로 만들어 드리고요. 우리 회사는 품질 관리 수준이 높아서 통계적 품질 관리까지 하고 싶다라는 회사를 위해서 SPC까지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고 표준으로 리포트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 제품의 적용 범위는 자재 투입부터 해가지고 그 완제품 창고의 출하까지 지금 관리를 해드리고 있고, 만일에 그 자재 창고에서 입출고를 원래는 이제 ERP에서 많이들 하시고 이제 저희는 입고 출고를 맡아서 재고만 담당을 하고 있는데요. ERP가 우리 회사는 없거나 ERP의 기능이 약해서 그런 기능들을 MES 쪽에서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회사들의 경우도 저희가 수익 검사나 뭐 출하 검사까지의 기능까지도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재 입출고, 자재에 대한 라벨, 그런 다음에 생산에 대한 모든 현황을 설비 플러스 품질까지 포함한 현황을 관리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출하 검사 위에 출하까지 관리를 해드려서 궁극적으로는 그 원자재부터 완제품까지의 이력을 추적을 할 수 있도록 해드리고요. 거꾸로 완제품을 만들었는데 고객사로부터 문제가 생겨서 필요에 의해서 다시 원자재까지 추적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역방향으로 모든 것을 추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능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표준 화면입니다. 그래서 그 기본적으로 그 심플하게 구성을 했습니다. 저희가 그 일반적인 PC 화면이나 아니면 터치 스크린에서도 공통으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화면을 그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글자도 이제 좀 큼지막하게 만들어서 좀 인식률이 좋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테마를 2개로 해서 원하시는 테마로 선택을 하실 수도 있고, 화면 자체의 레이아웃을 편집을 하면 자동적으로 거기에 맞춰서 화면이 변환되도록 그렇게 디자인을 제공을 해드립니다. 표준 리포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 관리자 화면하고 표준 리포트는 외부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액티브엑스나 이런 거를 쓴 그 스마트 클라이언트형이 아니라 완전히 퓨어리 표준 웹을 HTML5의 표준 웹을 사용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전혀 뭐 그 브라우저에 상관없이 심지어 뭐 i는 이제 상위 버전만 표준 웹을 제공해 드리니까요. 파이어폭스라든지 크롬 같은 그 브라우저 상에서도 다 작동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핸드폰, 모바일 폰에서도 이런 리포트를 그 웹 브라우저에 띄워서 그 확인을 하실 수 있도록 제공을 해드리면서 애니웨어, 애니타임 실시간으로 생산 현장 정보를 제공을 해드릴 수 있는 리포트들이 각각 종합 현황, 뭐 작업 지시 현황, 계획 대비 실적이라든지 아니면 생산성이라든지 아니면 품질적이라든지 아니면 설비 가동률 중심으로 해가지고 제공을 기본적으로 해드리고 있고, 필요에 의해서는 저희가 이 리포트를 개발할 수 있는 툴도 개발을 해가지고 지금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나만의 특수한 리포트가 있는 경우에는 요청을 하시면 추가적으로 제공을 빠른 시간 내에 개발을 해서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건 기준 정보 화면들이고요. 요거는 이제 사용자 화면들입니다. 잠깐 예,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SPC도 기본적인 그 식스시그마 차트 위에 히스토그램으로 해서 표준 분포도 확인하실 수 있도록 품질 관리를 해드리고 있고요.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이제 구축형하고 클라우드형 2개의 제품을 제공을 해드리는데, 실제로 그 2014년에 중소기업청에서 그 MES를 구축한 업체들에 대해서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운영에 가장 어려운 점이 무엇이냐라고 이렇게 문의를 했을 때 많은 기업들의 절반 이상의 기업들이 그 운영 인력이 없다라는 거에 대해서 가장 어려운 면을 얘기를 하셨고요. 그다음에 운영 비용에 대해서 2번째 어려움을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어려움이 있는 회사들이 중소기업이 가장 그 어려움을 겪는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클라우드 서비스를 저희가 또 다른 제품으로 지금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이 제품은 구축을 하는 비용이 따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월 정액으로 사용하신 만큼 비용을 받는 월정액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그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 초기 투자에 대한 비용 부담이 있거나 아니면 IT 운영 인력, 운영을 하드웨어도 제3자인 통신회사가 해주시고 소프트웨어 운영도 저희가 해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영 인력에 대한 등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회사인 경우에는 이 제품을 가지고
도입을 하시면 적은 비용으로 운영까지도 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제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월 정액제로 현장 단말기 수량에 따라서 그 비용을 측정을 해서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구축형에 비해서 이제 그 처음에 서버에 대한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비용이 적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유지 보수에 대해서 IT 전문 인력이 필요 없이 없다는 점이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의 IT 전문 인력들이 계속 기술적인 서비스를 해드리고 제품에 대한 기능 개선도 지속적으로 주기적으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정적으로 그 하드웨어 인프라에 대한 그 성능도 계속 보장을 해드리고, 모자르는 경우에도 그 즉시 한두 시간 내에 캐파를 늘려가지고 제공을 해드리기 때문에 성능 제어에 대한 문제점도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는 제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MES 도입을 했을 때 이제 이게 메사라고 MES 어소시에이션에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효과를 보시면 제일 중요한 게 중소기업에서는 그 문서 작업이 굉장히 준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생산 현황을 실시간으로 제대로 파악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ERP만 가지고 계시다 그러면은 현장에서 어떻게 하십니까? 엑셀로 하루의 실적을 다 정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저녁에 전문적으로 하시는 그 사무실 작업자가 일일이 입력을 하십니다. 그러면 그 다음날 보고서를 받으시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데이터도 좀 늦게 보는 경향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데이터도 부정확한 경향이 많습니다. 얼마 전에 MES를 도입한 그 프레스 회사가 있거든요. 프레스하고 사출 담당하시는 회사가 있었는데, 왜 MES를 도입을 하셨냐면은 처음에 프레스를 하기 위해서 코일이 들어갑니다. 근데 ERP로 막 입력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분량을 대표이사님이나 임원진한테 다음날 보고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원자재 분량인 경우에는 코일이 전날 다 생산이 됐어요. 그러면은 원자재 분량에 의해서 생산이 됐는데 다음날 보고받고 조치를 어떻게 취할 수가 없는 겁니다. 생산이 다 돼버린 불량 제품이 나와버린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생산 원가가 굉장히 높아지고 또 생산량도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MES 도입하기 전에 어떻게 하셨냐, 현장 작업자를 한 분을 별도로 지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2달간 교육을 한 다음에 2시간마다 불량 원인을 체크하러 다니십니다. 매번 해가지고 2시간마다 보고를 해서 해결을 하는 거예요. 근데 MES 도입을 하신 다음에 어떻게 되냐, 실시간으로 그 데이터가 올라오니까 원자재 불량인 경우에는 그 생산을 스탑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조치를 취한 다음에 다시 생산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사람에 대한 인건비뿐만 아니라 불량률, 그다음 생산 원가, 이런 쪽 측면에서 굉장한 효과가 있는 겁니다. 보시면은 문서 작업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생산량도 늘게 되고, 그다음에 공정의 사이클 타임이 줄다 보니까 생산의 리드 타임, 전체 리드 타임도 줄게 됩니다. 그리고 제공도 실제로 MES 도입하시면 악성 재고가 현장에 굉장히 많다는 걸 파악을 하고 계세요. 대기업조차도 보통 보면 3%에서 5% 정도의 악성 재고를 발견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줄이려고 노력을 하게 돼서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도 굉장히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결함 부분에 있어서도 그 불량률이 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 자동차 협력사의 실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MES를 구축한 다음에요, 실제로 아까랑 비슷하게 문서 작업이 굉장히 줄었다라고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 생산 관리 측면에서 보면은 재고가 감소하고, 재고의 회전율이 이제 가공이 있고 조립 쪽이 있었는데 조립 쪽 라인은 많이 줄지 않았지만 가공 라인은 굉장히 많이 줄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리드 타임도 상당히 줄었고, 그다음에 ERP 측면에서도 보면은 그 조립 계획을 확정을 할 때 오늘 생산이 들어갔는데 계획이 계속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당일 생산 계획을 아침 10시까지 잡으셨거든요. 근데 MES랑 ERP랑 연동해서 효율화가 생긴 다음에는 전날 오후 4시에 생산 계획을 확정을 하고 다음날 계획을 실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계획 측면에서도 굉장히 효율적이다. 그리고 품질 측면에서도 많이 줄었고, 설비 리드 타임 뭐냐면 설비가 가동이 중단이 되면 실시간으로 담당자한테 알람을 보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당자들이 예전보다는 훨씬 신속하게 설비에 가서 수리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설비 수리 시간도 굉장히 단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설비 수리 시간이 굉장히 단축이 됐다는 게 굉장히 좋고요. 효과가 있었다라고 보고, ERP 인터페이스에서도 백로그 면에서나 아니면 결산 측면에서 보면 ERP의 결산 시간이 굉장히 많이 줄었다라는, 그러니까 보통 보면은 MES하고 ERP에 연결해서 MES가 도입이 되는 경우에 MES 자체 효과만큼 ERP도 효율화된다라고
저희가 그 정량적 효과 자료를 고객사로부터 받아서 있는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도 이제 MES 도입을 하시면 훨씬 효과적이다, ERP도 효과적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사항 있으세요? 예, 짧은 시간이지만 열심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수고해 주신 이재광 이사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